2019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70세 박기수가 낡은 건물 앞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박기수 목공소라고 쓰여 있었다. 68세 아내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정말 이거 하실 거예요? 70살인데. 응. 50년 동안 남의 밑에서 몫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작품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나이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70살이면 어때? 아직 건강하고 손도 떨리지 않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걱정 마. 천천히 할게. 기수는 목공소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가득했다. 중고로 산 기계들이 녹슬어 있었다. 좋아. 청소부터 하자. 그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기계의 녹을 제거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작업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시작이다. 기수는 작업대를 쓰다듬었다. 50년간 만져온 나무의 감촉이 그리웠다. 다음 날 아침 기수는 일찍 일어났다. 여보, 나 목공소 간다. 아침은요? 거기서 먹을게. 순자가 도시락을 싸줬다.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기수는 목공소에 도착했다. 창고에서 나무를 꺼냈다. 이 참나무. 30년은 묵었겠네. 그는 나무를 작업대 위에 올렸다. 톱을 들었다. 자, 시작해볼까? 첫 톱질. 50년 경력의 손놀림은 여전했다. 정확하고 깔끔했다. 오, 아직 손이 살아있네. 그는 하루 종일 작업했다. 톱질, 대패질, 사포질.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저녁이 되자 의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좋아. 내일 마무리하자. 3일 만에 첫 작품이 완성되었다. 작은 원목 의자였다. 기수는 의자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균형도 좋고 마감도 깔끔하네. 50년 하니까 눈 감고도 만들겠어. 순자가 목공소를 방문했다. 어머, 예쁘네요. 한번 앉아봐. 순자가 의자에 앉았다. 편해요. 이게 팔리겠는데요? 그래. 근데 이걸 누가 사? 온라인에 올려봐야 하는데. 손녀한테 부탁해요. 그래야겠네. 기수는 손녀 지연 20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목공소 시작했거든. 근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할아버지, 진짜로 목공소 하시는 거예요? 대박. 그래. 와서 도와줘.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지연이 목공소에 도착했다. 할아버지, 여기가 목공소예요? 그래. 어때? 완전 빈티지 감성인데요? 요즘 유행이에요.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할아버지, 의자 이쪽에 놓아주세요.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여기. 네. 완벽해요. 찰칵, 찰칵, 찰칵. 지연은 20장을 찍었다. 각도를 바꿔가며 빛을 조절하며. 할아버지, 다 찍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인스타그램? SNS요. 요즘 다들 인스타그램 해요. 지연은 가장 좋은 사진을 선택했다. 필터를 적용하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우리 할아버지 70세가 만든 원목 의자 50년 경력 장인의 손길. 해시태그 수제가구, 해시태그 할아버지의 손길, 해시태그 70세 창업, 해시태그 원목 가구, 해시태그 핸드메이드, 해시태그 빈티지. 올렸어요. 그래.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할아버지, 요즘은 SNS가 대세예요. 기다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기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보고 연락드렸어요. 70세에 창업하셨다는 글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기수는 당황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의자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네.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얼마예요? 기수는 잠시 생각했다. 재료비에 인건비를 더하면 30만 원입니다. 좋아요. 주문할게요. 배송은 언제쯤 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완벽해요. 입금할게요. 전화를 끊고 기수는 순자에게 소리쳤다. 여보, 첫 주문 들어왔어. 순자가 달려왔다. 정말요? 그래. 30만 원짜리. 세상에. 당신 정말 대단해요. 기수는 믿을 수 없었다. 70살에 시작한 일이 벌써 주문이 들어오다니.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 해봐야지. 오후 기수는 두 번째 의자 제작에 들어갔다. 첫 번째보다 더 신경 썼다. 고객이 만족해야 입소문이 난다. 톱질을 하는데 이웃집 김 사장 65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박 사장, 뭐 하세요? 의자 만들어요. 70살에 무슨 의자를 만들어요? 쉬셔야지. 아직 건강한데 뭘.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에이, 70살에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냥 손주나 보세요. 김 사장이 가버렸다. 기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고 보자. 내가 해낼 테니까. 일주일 후 의자가 완성되었다. 기수는 고객에게 전화했다. 의자 완성됐습니다. 배송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배송은 기수가 직접 했다. 차에 싣고 고객 집으로 갔다. 3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어머, 직접 오셨어요? 네. 직접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의자를 거실에 놓았다. 여성이 앉아봤다. 우와, 정말 편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여성은 의자와 기술을 함께 찍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70세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고 직접 배송까지. 감동 해시태그 수제가구 해시태그 70세 장인 해시태그 박기수 목공소. 그날 저녁 지연이 전화했다.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난리 났어요. 왜? 고객분이 후기 올렸는데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요. 정말? 네. 그리고 팔로워가 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어요. 대박이네. 주문 문의도 10건 넘게 왔어요. 기수는 순자를 봤다. 여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순자가 웃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2019년 여름. 기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다. 댓글이 매일 쏟아졌다. 70세에 창업하신 거예요? 진짜 대박. 할아버지 손길이 느껴져요. 너무 따뜻해요. 이런 가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도 도전해야겠어요.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의자 2개 주문이요. 책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테이블 주문하고 싶어요. 크기는 1.5M x 0.8M요. 기수는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다. 순자가 점심을 가져다 줬다. 여보, 잠깐 쉬세요. 응, 고마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근데 주문이 밀려서 행복한 비명이야. 어느 날 30대 부부가 목공소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남편이 둘러봤다. 와, 진짜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50년 경력이에요. 부인이 의자에 앉아봤다. 우와, 이거 진짜 편해요. 허리가 딱 받쳐지는데요. 의자는 앉는 사람의 무게 중심을 고려해야 해요.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대단하시다. 남편이 작업대 위에 테이블을 봤다. 이 테이블 정말 예쁜데요? 얼마예요? 이건 주문 제작 중인 거예요. 참나무로 만들었고 3개월 동안 말렸어요. 3개월이요? 그래야 나무가 뒤틀리지 않아요. 습기를 완전히 빼야 하거든요. 부인이 감탄했다. 그런 정성을. 대단하세요. 남편이 물었다. 저희도 테이블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크기는 1.8mm x 0.9mm로 하고 싶어요. 기수는 계산했다. 재료비에 작업 시간을 더하면 500만 원입니다. 제작 기간은 3주 정도 걸립니다. 남편과 부인이 눈을 마주쳤다. 좋아요. 주문할게요. 기수는 믿을 수 없었다. 500만 원짜리 주문이라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수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500만 원짜리 주문 받았어. 500만 원? 응. 큰 테이블. 순자가 놀라서 물었다. 세상에. 당신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도 돼.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당신은 50년 경력 아니에요. 못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긴장되네. 잘할 거예요. 파이팅! 3주 동안 기수는 테이블 제작에 집중했다. 나무를 고르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조립하고 마감했다. 매일 12시간씩 작업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500만 원짜리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3주 후 테이블이 완성되었다. 1.8mm x 0.9mm 크기의 참나무 테이블. 광택이 나고 균형이 완벽했다. 좋아. 이 정도면 만족하실 거야. 기수는 고객에게 전화했다. 테이블 완성됐습니다. 언제 배송해 드릴까요? 이번 주말에 부탁드려요. 주말, 기수는 테이블을 고객집으로 배송했다. 부부가 반겼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테이블을 거실에 놓았다. 부인이 손으로 쓰다듬었다. 우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촉감도 부드럽고. 남편이 무게를 확인했다. 묵직하네요. 튼튼하겠어요. 50년은 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기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70세 할아버지가 3주 동안 정성껏 만든 테이블 500만 원의 가치가 느껴진다. 박기수목 공소 수제 테이블 70세 장인. 댓글이 폭발했다. 대박.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70세에 저렇게 일하시다니. 존경스럽다. 가격이 전혀 안 비싸요. 그 정성이면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2019년 가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의자 5개 주문이요. 책장 2개 가능해요? 테이블 급해요. 2주 안에 가능한가요? 기수는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순자가 걱정했다. 여보,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주문이 밀려서. 건강이 먼저예요.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2019년 12월 연말 결산. 순자가 장부를 정리했다. 여보, 올해 매출 나왔어요. 얼마야? 8,400만 원이요. 기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8천만 원? 네. 의자 120개, 테이블 15개, 책장 8개. 합쳐서 8,400만 원이에요. 기수는 말을 잃었다. 70살에 시작해서 8천만 원을. 순자가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응원해줘서 가능했어.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전화했다. 아버지, 요즘 목공소 잘 되신대요? 응. 올해 8천만 원 벌었어. 진짜요? 8천만 원이요? 그래. 주문이 계속 들어와.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70살에 무슨 사업이냐고. 괜찮아. 내 걱정도 이해해. 아버지 대단하세요. 정말 고마워. 건강 챙기면서 할게. 네, 아버지. 화이팅 하세요. 기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70살에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2020년 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었고 매일 주문 문의가 쏟아졌다. 의자 10개 단체 주문 가능해요? 테이블 5개 맞춤 제작 가능한가요? 책장 3개 급해요. 2주 안에 가능해요? 기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었다. 주말도 없었다. 순자가 걱정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71살인데. 괜찮아. 주문이 밀려서 빨리 처리해야 해. 건강이 먼저예요.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기수는 멈추지 않았다. 고객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2020년 5월 어느 날 저녁. 기수가 대패질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왜 이러지?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쿵. 기수가 작업실 바닥에 쓰러졌다. 30분 후 순자가 저녁 도시락을 들고 목공소에 왔다. 여보, 저녁 가져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기수를 발견했다. 여보, 여보.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다.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과로입니다. 71세 나이에 하루 16시간 일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일단 일주일 푹 쉬시고 일을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기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주문이 밀려 있는데. 주문은 취소하세요.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의사가 말했다. 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일주일 후 기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목공소에는 가지 못했다. 의사가 1달 휴식을 명령했다. 집에서 쉬면서 기수는 생각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죽겠어. 순자가 차를 가져왔다. 여보, 이제 일줄이세요.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순자가 놀랐다. 직원을 뽑는다고요? 응. 아니면 계속 이렇게 쓰러질 거야. 1달 후 기수는 구인 공고를 냈다. 목공 보조구함, 나이 무관, 열정 필수, 경력 무관 처음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월급 250만 원. 근무지 서울 외곽 박기수 목공소. 지원자가 15명 왔다. 나이도 다양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기수는 면접을 봤다. 첫 번째 지원자 30대 남성.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왜 목공을 배우고 싶으세요? 원래 회사 다녔는데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경력은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두 번째 지원자 20대 남성 이영우입니다. 왜 여기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할아버지처럼 장인이 되고 싶어요. 장인은 10년 걸려요. 괜찮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합격입니다. 결국 2명을 뽑았다. 김철수 33화 이영우 25. 앞으로 3개월간 기초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시작합니다. 첫날 기수는 톱질부터 가르쳤다. 톱은 힘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요? 아니, 각도를 15도로 유지하세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잘하네요. 일주일 후 대패질. 대패는 나무결을 따라가야 해요. 거슬러 밀면 나무가 뜯어져요. 어렵네요. 천천히 하세요. 장인은 하루 만에 안 돼요. 한 달 후 조립. 이 홈에 이 촉을 끼우는 거예요. 딱 맞아야 해요. 오, 신기하네요. 전통 짜임 기법이에요. 못이나 접착제 없이 나무만으로 결합하는 거죠. 대단하다. 3개월 후 철수와 영호는 기본 기술을 익혔다. 기수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도 의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철수와 영호가 각자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2 의자가 완성되었다. 기수가 검사했다. 철수 씨, 이 부분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다시 해보세요. 네. 영호 씨, 잘했어요. 마감도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가을, 드디어 3명 체제가 완성되었다. 생산량이 3배로 늘었다. 철수 씨는 의자, 영호 씨는 책장, 저는 테이블 맡을게요. 네. 출발. 2020년 12월 연말 결산. 순자가 보고했다. 여보, 올해 매출이요. 얼마야? 2억 3천만 원이에요. 기수는 놀랐다. 2억? 네. 직원들 덕분에 생산량이 3배 늘었어요.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이에요. 대박이네. 그리고 순이익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기수는 철수와 영호를 불렀다. 올해 고생 많았어요. 보너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잘해봅시다. 네. 2021년 봄.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대한민국 가구 박람회가 열렸다. 기수는 부스를 신청했다. 10평 작은 공간이었지만 작품 10점을 전시하기에는 충분했다. 철수, 영호, 우리 작품 박람회에 전시해봅시다. 정말요? 대박인데요. 준비합시다. 박람회 일주일 전, 기수와 직원들은 전시할 작품을 준비했다. 원목 의자 3종, 참나무 테이블 2종, 책장 2종, 사방 탁자 1종, 옷장 1종, 서랍장 1종, 모든 작품에 설명 카드를 달았다. 70세 장인 박기수의 작품, 전통 짜임 기법으로 제작, 목과 접착제 없이 나무만으로 결합. 박람회 첫날, 기수는 정장을 입고 부스에 섰다. 긴장됐다. 잘 될까? 잘 될 거예요, 사장님. 관람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젊은 디자이너 김태호가 기수의 부스를 지나가다 멈췄다. 명함에 테크노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라고 쓰여 있었다. 태호가 의자를 봤다. 이게 뭐예요? 원목 의자입니다. 전통 짜임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태호가 코웃음을 쳤다. 디자인이 너무 투박한데요?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나 봐요. 요즘은 미니멀이에요, 미니멀. 이런 건 구식이에요. 기수는 참았다. 전통 기법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호가 웃었다. 100년? 할아버지, 요즘은 10년이면 트렌드가 바뀌어요. 전통? 그런 거 누가 찾아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71살입니다. 71살에 가구를 만드세요? 하, 대단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이런 건 안 팔려요. 태호는 명함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 기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다. 저런 애들도 있지 뭐. 철수가 화를 냈다. 사장님 너무하네요. 저 사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후 2시 외국인 남성 한 명이 부스에 왔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었다. 기수는 영어로 인사했다. 외국인이 의자를 자세히 살폈다. 짜인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위를 봤다. 그리고 영어로 물었다. 기수는 당황했다. 영어를 잘 못했다. 지연아. 손녀 지연이 대학 수업 중이었지만 급하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급해. 박람회로 와줘. 외국인이 왔어. 지금 가요. 30분 후 지연이 도착했다. 할아버지, 어디? 어머, 외국인이시네요? 외국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지연이 통역했다. 할아버지, 이분이 뉴욕 모에메이 큐레이터 리처드 스미스래요. 모에메이? 그게 뭐야? 현대미술관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수는 놀랐다. 세상에. 리처드가 계속 말했다. 지연이 통역했다. 할아버지 작품이 정말 훌륭하대요. 전통 짜임 기법이 완벽하고 현대적 감각도 있대요. 정말? 네. 그리고 지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뉴욕에서 전시하고 싶다고 해요. 뭐? 뉴욕 모에메이에서요. 기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뉴욕에서 리처드가 명함을 건넸다. 리처드 스미스 큐레이터, 뮤지엄 어브 마던 아트 모에메이, 뉴요크. 지연이 통역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대요. 전시 일정 조율하자고요.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리처드가 악수를 청했다. 생크유. 리처드가 가고 기수는 명함을 바라봤다. 나 뉴욕에 간다고? 철수와 영호가 환호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모에메이라면 세계 최고 미술관이잖아요. 기수는 눈물을 닦았다. 71살에 뉴욕이라니. 그때 김태호가 다시 지나갔다. 멀리서 리처드가 기수와 악수하는 장면을 봤다. 뭐야? 모에메이 큐레이터가 왜 저 할아버지 부스에? 태호는 당황했다. 설마 아니겠지? 박람회 마지막 날 기수의 부스에 관람객이 몰렸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인정받은 장인이래요. 71살에 창업하셨대요. 작품 정말 대단해요. 주문이 쏟아졌다. 의자 5개 주문이요. 테이블 3개 가능해요? 책장 2개 주문할게요. 3일간 총 30건 주문. 총액 8,500만 원. 기수는 믿을 수 없었다. 8천만 원. 박람회가 끝나고 김태호가 기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할아버지 작품 정말 대단합니다. 기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젊은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감사합니다. 태호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나중에 협업 가능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2021년 9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한국 전통 가구의 재발견 전시가 열렸다. 기수의 작품 20점이 전시되었다. 기수와 순자, 지연이 뉴욕으로 날아갔다. 여보, 내가 평생 꿈에도 못 본 뉴욕에 오다니. 나도 믿어지지 않아. 뉴욕 현대미술관 입구.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한국 전통 가구의 재해석 박기수 개인전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월 10월 15일까지. 지연이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포스터 앞에 서세요. 이렇게? 완벽해요. 전시장 내부. 기수의 작품 20점이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다. 의자, 테이블, 책장, 사방 탁자, 옷장. 모든 작품에 영문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의자는 조선시대 전통 짜임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못이나 접착제 없이 나무만으로 결합했습니다. 제작자 박기수는 50년 경력의 장인이며 70세에 창업했습니다. 기수는 눈물을 닦았다. 내 작품이 여기에. 순자가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오프닝 리셉션. 200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미국 언론도 왔다. 리처드가 마이크를 잡았다. 영어 인터뷰가 진행됐다. 기수는 지연의 통역으로 들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다. 기수도 짧은 스피치를 했다. 지연이 통역했다. 저는 박기수입니다. 70세에 창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었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전시 일주일 차. 작품 10점이 팔렸다. 평균 가격 3천만 원. 총 매출 3억 원. 기수는 믿을 수 없었다. 3억? 전시 2주 차. 추가로 5점이 더 팔렸다. 총 15점 판매. 총 매출 4억 5천만 원. 기수는 호텔방에서 순자를 안았다. 여보, 우리 4억 5천 벌었어.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그래. 뉴욕타임스 인터뷰 요청이 왔다. 기수는 긴장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영어 인터뷰가 진행됐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기수가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수의 인터뷰가 실렸다. 70세에 창업한 한국 장인, 뉴욕을 사로잡다. 기사가 전 세계로 퍼졌다. CNN, BBC,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기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으로 늘었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KBS, MBC, SBS가 모두 보도했다. 71세 장인, 뉴욕 모에메이 전시. 4억 5천 매출. 기수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할아버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기수는 웃었다. 71살에 유명해지다니. 전시가 끝나고 기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기자 5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기수 명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70살에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2022년 봄, 기수는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주식회사 박기수 아뜰리에. 자본금 5억 원. 대표이사 박기수. 충청남도 천안에 공장을 세웠다. 1000평 규모. 새 공장 준공식. 기수와 가족, 직원들이 모였다. 아들 민수도 왔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이제 진짜 회사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기수는 제자 모집 공고를 냈다. 전통 목공 기술 배우실 분 모집. 모집 인원 30명. 나이 무관. 경력 무관. 교육기간 3년. 교육비 무료. 월 생활비 300만 원 지급. 지원자가 100명 넘게 왔다. 기수는 직접 면접을 봤다. 첫 번째 지원자 40대 남성.
왜 목수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20년 일했는데요. 의미를 못 느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3년은 긴 시간인데 견딜 수 있어요? 네. 할아버지처럼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두 번째 지원자, 20대 여성. 여자인데 목수하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힘이 세요. 왜 목수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뉴욕 전시 뉴스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장인이 되고 싶어요. 좋아요. 합격입니다. 최종 30명이 선발되었다. 나이 분포 20대 8명, 30대 10명, 40대 7명, 50대 5명. 2022년 4월 첫 수업. 기수가 강당에 섰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박기수입니다. 50년 목수, 70살에 창업했습니다. 지금 72살이고 여러분에게 제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박수를 쳤다. 첫 수업은 나무 고르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창고. 수백 개의 나무가 쌓여 있었다. 이 나무는 30년 묵은 참나무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제자들이 만졌다. 무겁네요. 그래요. 30년 묵으면 단단해집니다. 이 나무는 의자 다리로 쓰기 좋아요. 이 나무는 50년 묵은 느티나무입니다. 더 무겁죠? 네. 이건 책상 상판으로 쓰기 좋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3개월간 기초 교육. 톱질, 대패질, 조립, 마감. 기수는 하나하나 직접 가르쳤다. 톱질은 힘이 아니라 각도예요. 대패질은 나무결을 따라가야 해요. 조립은 정확해야 해요. 0.1만 틀어져도 안 맞아요. 6개월 후 제자들이 각자 의자를 만들었다. 기수가 검사했다. 이거 각도가 틀어졌어요. 다시. 네. 이거 잘했어요. 마감도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1년 후 제자 30명 모두 기본 기술을 익혔다. 기수가 발표했다. 이제 여러분은 장인 1단계입니다. 앞으로 2년 더 배우면 독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연말 결산. 민수가 참석했다. 이제 기수의 회사에 관심이 많아졌다. 회계사가 보고했다. 올해 총 매출 18억입니다. 기수와 민수가 놀랐다. 18억? 네. 제자들 덕분에 생산량이 10배 늘었습니다. 순이익은요? 9억 5천만 원입니다. 기수는 눈물을 닦았다. 70살에 시작해서 3년 만에 18억.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2024년 3월, 어느 봄날 오후, 기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기수 대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르메스 코리아 협업 담당 매니저 소피 르블랑입니다. 기수는 귀를 의심했다. 에르메스요? 네. 저희가 2년 전 뉴욕 모에메이 전시를 통해 대표님의 작품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에르메스 본사에서 에르메스 홈 컬렉션 라인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인과의 협업 프로젝트인데요. 대표님께서 디자인하고 제작하신 가구를 저희 브랜드로 출시하고 싶습니다. 기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정말입니까? 네. 우선 파리 본사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프랑스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항공권과 숙소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일정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기수는 순자에게 달려갔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에르메스? 에르메스에서 연락 왔어. 에르메스? 그 가방 회사? 그래. 우리 가구를 에르메스 이름으로 팔자고. 순자는 기수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당신 정말 대단해요. 70살에 시작해서 5년 만에 여기까지. 나도 믿어지지 않아. 2024년 3월 18일 파리 에르메스 본사. 기수는 생전 처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파리에 도착했다. 손녀 지연이 통역을 위해 동행했다. 비행기 안에서 지연이 물었다.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그럼. 내가 파리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뭐든 하실 수 있어요. 고마워, 지연아. 파리 에르메스 본사는 화려했다.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본사는 역사와 품격이 느껴졌다. 소피 르블랑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미팅룸. 대형 테이블에 에르메스 디자인 디렉터 장 피에르와 마케팅 이사 클레어가 앉아 있었다. 장 피에르가 악수를 청했다. 지연이 통역했다. 뉴욕 전시에서 대표님의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장 피에르가 태블릿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기수의 한옥 시리즈 사진이었다. 이 시리즈를 에르메스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싶다고 해요. 전통 짜임 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죽 디테일과 금속 장식을 더해서 에르메스만의 럭셔리함을 더하고 싶대요. 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이 통역했다. 장 피에르가 물었다. 짜임 기법만큼은 제가 직접 제작하거나 제 제자들이 작업해야 합니다. 기계로 찍어내면 의미가 없어요. 지연이 통역하자 장 피에르가 웃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어야 에르메스예요. 클레어가 계약서를 꺼냈다. 조건이 쓰여 있었다. 계약 기간 3년. 연간 생산량 200피스 한정판. 제품 단가 평균 2,500만 원. 로열티 판매가의 15%. 예상 연 판매액 50억 원. 예상 로열티 연 75억 원. 기수는 숫자를 보고 놀랐다. 로열티가 75억? 지연이 통역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 1년에 75억이요. 장 피에르가 만년필을 건넸다.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기수, 악수, 축하합니다. 박 대표님. 미팅이 끝나고 기수와 지연은 파리 거리를 걸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1년에 75억.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할머니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기수는 순자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계약했어. 1년에 로열티 75억. 뭐? 75억? 응, 진짜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2024년 6월 에르메스 협업 제품 출시. 서울 에르메스 본점 6층 홈 컬렉션 매장. 에르메스 박기수 한국의 혼을 담은 명품 가구 전시가 열렸다. VIP 고객 100명이 초대되었다. 오프닝 행사. 기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박기수입니다. 이번 협업 제품은 조선시대 전통 가구를 에르메스 스타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수가 첫 번째 작품 앞에 섰다. 이 캐비닛은 조선시대 사방탁자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전통 짜임 기법으로 제작했고 서랍 손잡이는 에르메스 시그니처 가죽으로 마감했습니다. 가격표 3,800만 원. VIP 고객들이 감탄했다. 우와,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두 번째 작품. 이 책장은
경복궁 근정전의 창살 문양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50년 묵은 참나무를 3개월간 건조시켜 제작했고 금속 장식은 프랑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마감했습니다. 가격표 6,500만 원. 한 VIP 고객이 손을 들었다. 이 책장 2개 주문할게요. 하나는 집에, 하나는 사무실에 놓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고객이 말했다. 캐비닛도 하나 주세요. 이 의자 세트도 예약합니다. 1시간 만에 200피스 중 150피스가 예약 완료되었다. 총 주문액 약 50억 원. 기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에게 전화했다. 여보, 1시간 만에 50억어치가 팔렸어. 진짜요? 응, 150개 다 팔렸어. 세상에. 2024년 9월 충남 천안 공장. 에르메스 협업 제품 제작이 한창이었다. 기수와 제자 30명이 하루 10시간씩 작업했다. 기수가 한 제자의 작품을 검사했다. 김태호, 이 짜임 각도가 0.3 틀어졌어. 다시. 네, 사부님. 김태호는 5년 전 박람회에서 기수를 무시하던 그 디자이너였다. 지금은 기수의 수제자가 되어 있었다. 사부님, 제가 5년 전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일은 잊어. 지금 내가 달라진 게 중요해. 감사합니다. 기수는 공장을 돌아보며 제자들을 격려했다. 여러분, 이건 에르메스 제품입니다. 완벽해야 해요. 0.1라도 틀어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 50년, 100년간은 유산이에요. 알겠습니다. 2024년 12월 연말 실적 보고. 공인회계사가 기수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대표님, 2024년 연간 실적입니다. 기수가 보고서를 펼쳤다. 맞춤 제작 매출 18억 원 연 32점 평균 5,600만 원. 에르메스 로열티 78억 원 1차분 200피스 완판. 루이비통 협업 로열티 32억 원 2차 계약. 갤러리 경매 매출 12억 원 연 6점, 평균 2억. 대량 생산 라인 매출 25억 원. 연 총 매출 165억 원. 기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165억? 네. 그리고 순이익이 82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기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165억을. 회계사가 웃었다. 대표님, 이제 중견기업입니다. 기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요? 목소리가 떨려요. 우리 165억 벌었대. 뭐? 진짜야. 회계사가 방금 보고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당신이 해냈어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70살에 시작해서 5년 만에 165억. 기수는 눈물을 닦았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응원해줘서 가능했어.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2025년 1월 명절. 설날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였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손녀 지영까지. 기수가 소주잔을 들었다. 70살에 시작해서 5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다 너희들이 응원해줘서 가능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처음엔 반대만 했는데. 됐다. 이제 내가 인정해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70살에 새로 시작해서 165억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목표는 300억이거든.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욕심도 많으세요. 하하, 꿈은 크게 가져야지. 2025년 2월 어느 날 저녁. 기수는 아들 민수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제안 하나 할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 와서 CFO를 맡아줄래? 민수는 소주잔을 들다 멈췄다. 저요? 그래. 이제 매출이 165억인데 아빠 혼자서는 재무 관리가 벅차다. 전문가가 필요해. 근데 저는 지금 대기업 부장인데요. 대기업 부장 연봉이 얼마야? 1억 2천 정도요. 우리 회사에서 연봉 2억 줄게. 스톡 옵션 5%도 주고. 민수는 깜짝 놀랐다. 진심이세요? 그래. 내가 재무를 맡아주면 아빠는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나중에 다 내 거야. 민수의 눈이 붉어졌다. 아버지, 제가 5년 전에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그때 늙은이가 무슨 사업이냐고. 알아. 근데 내 마음도 이해한다. 아들 입장에서 걱정됐겠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과는 됐고 일 잘해라. 민수가 소주잔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2025년 3월 민수의 합류. 민수는 20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주식회사 박기수 아뜰리에의 재무이사 CFO로 합류했다. 첫 출근 날 민수는 충남 천안 공장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CFO로 합류한 박민수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환영합니다. 첫 주 업무 파악을 하던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뭐가? 회계장부가 엑셀로 수기 관리되고 있어요. 그것도 순자 어머니가 직접. 그래. 아빠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세무사는 있어요? 응, 외주로 맡기고 있어. 법무팀은요? 그건 뭐야?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 165억 매출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ERP 시스템부터 도입해야겠어요. 그리고 재무팀, 법무팀을 꾸려야 합니다. 알아서 해라. 아빠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민수는 곧바로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1단계 ERP 시스템 도입 삼성 SDS, 재고관리, 주문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2단계 조직 구성, 재무팀 격리 2명, 회계사 1명, 법무팀 변호사 1명, 해외 영업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3명, 마케팅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2명. 3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체계화되었다. 2025년 6월 손녀 지연의 합류. 어느 날 손녀 지연이 기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넌 패션 디자이너 준비하잖아. 그래서요. 에르메스 협업하면서 느꼈어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디자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할아버지 브랜드를 키우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기수는 순자를 불렀다. 여보, 지연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대. 그래, 좋지. 젊은 감각이 필요했어. 지연은 곧바로 마케팅이사 CMO로 임명되었다. 연봉 1억 2천만 원, 스톡 옵션 3%. 지연의 첫 프로젝트. 할아버지, 일단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정리할게요. 뭐? 로고도 새로 만들고 홈페이지도 리뉴얼하고 SNS 마케팅도 강화해야 해요. 알아서 해라.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몰라. 지연은 3개월 만에 브랜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 새 로고. 한옥 첨화선을 모티브로 한 미니멀 디자인. 색상 먹색 금색. 2. 홈페이지 리뉴얼. 3D 가상 전시관 구축. 360도 제품 뷰. 온라인 맞춤 제작 시스템. 3.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팔로워 50만 돌파. 틱톡 계정 개설, 팔로워 30만. 유튜브 채널 장인의 손길 시리즈. 4.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만 달성. 조회수 1000만 돌파. 기수는 놀랐다. 지연아, 너 대단하다. 할아버지 브랜드가 원래 좋았어요. 제가 포장만 잘한 거예요. 2025년 9월 대한민국 명장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다. 박기수 대표님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합니다. 기수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박기수 명장님은 70세의 나이에 목공소를 창업하여 5년 만에 연 매출 165억 원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전통 짜임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협업했으며 30명의 제자를 양성하여 전통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수. 기수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저는 50년간 몫으로 일했지만 70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청중석에서 순자, 민수, 지연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닦으며. 2025년 10월 가족회의. 기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야. 목표는 연 매출 300억.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1. 샤넬 협업. 계약 진행 중. 예상 로열티 연 40억. 2. 중국 시장 진출. 베이징 갤러리 오픈. 예상 매출 연 30억. 3. 일본 시장 진출. 도쿄 전시. 예상 매출 연 20억. 4. 미국 상설 전시관. 뉴욕 소호 지역. 예상 매출 연 25억. 5. 제자 독립 지원. 전국 5개 지점. 예상 매출 연 50억. 민수가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300억 달성 가능합니다. 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족들이 함께 일하니까 든든하다. 순자가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고마워, 여보. 2025년 12월 송년회. 충남 천안 공장에서 직원 70명 전체가 모여 송년회를 열었다. 기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165억을 벌 줄 몰랐어요. 내년에는 300억 목표로 더 열심히 달려봅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김태호가 소주잔을 들었다. 사부님 건배. 건배. 2026년 3월. 기수는 제자 30명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여러분, 이제 독립할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부님, 저희를 내보내시는 건가요? 아니야. 레거시를 남기려는 거야. 기수는 한국 지도를 펼쳤다. 전국 5개 도시에 박기수 아뜰리에 지점을 열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점마다 내 제자 1명이 마스터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야. 진심이세요? 그래. 초기 자금은 내가 대고 3년간 로열티 면제. 3년 뒤부터 매출의 10%만 본사에 내면 돼.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김태호가 손을 들었다. 저 서울 지점 맡고 싶습니다. 좋아. 태호는 서울 성수동. 저는 부산이요. 나는 대구. 저는 광주에도 될까요? 나는 대전. 5명의 제자가 각 도시를 선택했다. 2026년 6월 서울 성수동 지점 오픈. 김태호가 서울 성수동에 박기수 아뜰리에 서울을 오픈했다.
200평 규모의 쇼룸 겸 작업실이었다. 오픈 행사에 기수가 참석했다. 김태호 마스터는 제 수제자입니다. 5년 전 박람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제 기술의 80%를 익혔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고객 한 명이 질문했다. 그럼 박기수 명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제자가 만든 것도 제 손으로 만든 것과 같은 퀄리티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첫날 주문이 5건 들어왔다. 의자 세트 1,200만 원, 테이블 4,500만 원, 책장 3,800만 원, 캐비닛 6,200만 원, 사방 탁자 7,500만 원, 총 2억 3천만 원어치. 김태호는 기수에게 전화했다. 사부님, 첫날에 2억 넘게 주문 들어왔어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점 오픈. 전국 5개 도시의 지점이 모두 오픈되었다. 각 지점마다 독특한 특색이 생겼다. 서울 성수동 현대적 감각의 젊은 디자인. 부산 해운대 바다를 테마로 한 블루 톤 가구. 대구 수성 전통 한옥 스타일 집중. 광주 양림동 예술적 감각의 실험적 디자인. 대전 유성 모던 미니멀리즘. 기수는 매달 각 지점을 순회하며 품질 관리를 했다. 2026년 12월 연말 실적. 민수가 연간 실적을 보고했다. 아버지, 2026년 실적입니다. 본사 매출 180억 원, 서울 지점 매출 35억 원, 부산 지점 매출 28억 원, 대구 지점 매출 22억 원, 광주 지점 매출 18억 원, 대전 지점 매출 15억 원, 총 연 매출 298억 원, 298억. 거의 300억이네. 네. 내년에는 확실히 넘길 것 같습니다. 기수는 순자를 안았다. 여보, 우리 거의 300억 벌었어. 당신 정말 대단해요. 2027년 3월 제2기 제자 모집. 기수는 제2기 제자 모집 공고를 냈다. 박기수 아뜰리에 제2기 도제 모집. 모집 인원 10명. 지원 자격 나이 무관. 열정 필수. 교육기간 3년. 교육비 무료. 월 생활비 300만 원 지급. 지원자가 500명이 넘었다. 기수는 직접 면접을 봤다. 면접장. 왜 목수가 되고 싶습니까? 25세 남성이 대답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70살에 시작해서 300억 매출을 만든 분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좋아요. 합격입니다. 저는 50살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70살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10명이 선발되었다. 나이 분포 20대 15명, 30대 12명, 40대 10명, 50대 8명, 60대 5명. 2027년 6월 제2기 교육 시작. 충남 공장에 50명의 제2기 제자들이 모였다. 기수가 첫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박기수입니다. 50년간 목수로 일했고 70살에 목공소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72살이고 연 매출 3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50년간 쌓은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2027년 12월 현재 연말 송년회. 전국 5개 지점 직원 150명 전체가 본사로 모였다. 기수가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민수가 숫자를 발표했다. 2027년 총 매출 352억 원. 직원들이 환호했다. 우와, 300억 넘었다. 대박. 기수는 눈물을 닦았다.
70살에 시작해서 8년 만에 350억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2027년 12월 31일 집. 기수는 순자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여보, 우리 70살에 목공소 시작한 거 기억나? 그럼요. 당신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었죠.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옳았어요. 70살에 시작해서 8년 만에 350억 매출 회사를 만들다니. 기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하면 돼. 순자가 웃었다. 다음 목표는 뭐예요? 500억. 욕심도 많으시네. 하하, 꿈은 크게 가져야지. 다음 날 아침, 기수는 작업실로 내려갔다. 작업대 위에 새 나무판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72세 장인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박기수 72세는 2027년 현재 전국 5개 지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 352억 원을 달성했다. 80명의 제자를 양성했고 그중 5명이 독립하여 각 지점 마스터로 활동 중이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7년 현재도 매일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